자, 야당이 추진하는 이 방송사법을 놓고 국회에서 지금 닷새째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25일 무제한 토론이 시작이 되면서 주말 사이에도 이 강제 종료와 이 법안 단독 처리가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9인으로서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법안들을 공영방송 사망 선구법이라 이렇게 명명합니다. 겉으로는 공영의 가치를 내걸고 있지만 실제 속내는 반쪽을 철저하게 죽이고 여당이나 야당 어느 한쪽에 유리한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확보하기 위한 시급한 조항들을 담고 있으며 균형과 합의, 대화와 절충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28일 새벽에 이제 방송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가 됐고요. 지금은 이 방문진법을 놓고 무제한 토론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이제 돌아가는 지금 그 국회 상황을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성과가 담보되지 않은, 그러니까 성과 담보되지 않는다는 말도 좀 부족하죠. 어찌 보면 성과가 안 나올 게 뻔하죠. 왜냐하면 처음 하는 법안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통위원회 설치법을 제외한다면 이미 작년도 그 정기국회 때 부결됐던 법안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재의결도 안 됐던 법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떻게 이게 법안 처리가 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쳐서 사실은 폐기될 법안이라는 걸 뻔히 아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 법안에 욕심이 낸다면 수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인데 그 이후에 수기 과정 없이 전부 다 일방통행으로 진행돼 왔어요. 그러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 진정성이 없다는 거죠. 어찌 보면 정치 공세 이외에 또 대통령 거부권을 끌어내는 것 이외에 어떤 진정성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막대한 그 192석을 갖고 이번에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국민들이 성과를 내달라는 것이다. 거대 의석을 토대로 성과가 안 날 게 뻔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금 더 논의 과정을 거쳐서 실속 있는 논의를 거쳐와야 되는데 전혀 또 일방통행시로 와서 지금도 일방통행이에요. 무제한 토론도요. 종결동의권이 보장돼 있지만 종결동의권을 행사 안 해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는 종결동의권 행사 이전에 이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상황 초래를 안 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야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렇게 꾸준히 일방통행시로 온다는 거, 글쎄 민주당이 법안에 대해서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수기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자, 다 함께 좀 그래픽이 준비가 되는데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요, 법안이 이제 이제 필리버스터가 지금 진행이 됐고요, 또 강제 종료되고 야당이 단독 처리하고 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또 다시 이제 민주당에서 법안이 상정되고 되돌이표 대신 이제 무한 반복되는 이 상황. 글쎄요, 아까 수기 과정이 더 필요하지 않냐라는 그 윤 대변인 얘기도 윤 의장의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입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지금 아까 그래프에 나온 것들이 가장 안 좋은 모습입니다. 이걸 보통 얘기하면 입법부가 사라진 악순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각 그 정당별로 우선순위로 처리해야 될 법안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민생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떤 정책적 방향을 밀어붙일 게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이런 악순환을 초래한 건 제 생각에는 대통령의 거부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묻지마 거부권을 통해서 그냥 싸워라. 국회는 더 이상 역할을 하지 말고 행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가만 보시면 입법부가 이렇게 정말 서로 간에 힘들게 체력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정말 비생산적인 거를 끊임없이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국정운영의 책임은 누구겠어요?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대통령은 국정운영에 어떤 부담감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국정운영을 잘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난 2년은 전 정부 탓하고 이제 새로운 총선 이후에 참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야당 탓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남 탓만 하다가 국정운영은 본인 하고 싶은 대로라고 끝내겠다는 거죠. 저는 집권 여당이라는 게 국민의힘인데 아무리 의석수가 없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내려놓으면 야당도 내려놓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야당을 공격할 때 의석수를 가지고 밀어붙인다고 탓만 하지 말고 먼저 하나를 내려놓은 다음에 민주당이 안 내려놓잖아요. 그때 막 민주당을 공격하면 국민들의 민심이요. 국민의힘은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대통령이 거부권이 있으니
내가 밀어줄 테니까 예. 그냥 무조건 싸우쇼. 이런 상황들을 끊임없이 반복하기 때문에 저는 생산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국정을 잘할 생각이 없다. 글쎄 뭐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요. 이 대통령 거부권을 그냥 허공에 대고 행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특정 법안에 대해서 행사하는 거죠. 근데 특정 법안이 성립되는 그 과정을 한번 보세요. 이게 국회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지, 국회가 만든 법이 아니죠. 민주당 등이 만든 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법안이 성안돼 가지고 통과되어 오는 절차들이 있어요. 예. 그 절차 진행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여당과 진지한 수기 과정을 거쳤는지 매번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사천리로 오잖아요. 예. 법사위에서 그 계류 중인 법안 그 시기까지 못마땅해 하니까 법사위원장까지 본인들이 관례를 무시하고 차지하잖아요. 예. 그래서 온 법안에 대해서 자, 이 법안이 무조건 당신들이 수기 과정 없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 거부권 행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법안마다 다 문제가 있다고 적시하고 그 문제 때문에 거부권을 헌법상 권리 행사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민주당이 만약에 이 대통령 거부권의 명분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진지한 수기 과정을 거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법안의 문제점이 뭔지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견을 들어서 절충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과정 없이 이혼 와정에 뭐 대통령 거부권을 문제 삼는다? 저는 국회 해산권이 없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쓸 수밖에 없는 권리가 거부권이라고 봅니다. 아니 국회의원이라는 건 군부독재에서나 생각할 수 있는 얘기고요. 저는 두 가지만 짚고 싶어요. 첫 번째. 서로 여야 간에 합의점이 안 이루어지면 찬반은 존재합니다. 네. 하지만 찬반은 만나서 그 중간에 아주 작은 거라도 협의점을 찾아내는 게 이게 정치잖아요. 그거를 최근에 방송법에 관련해서는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장께서 중재안을 냈어요. 의장안으로.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안 하겠다고 걷어찬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왜 걷어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산의 의중만 계속 보고 있다는 안타까운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고 방송법도 이게 갑자기 이 민주당이 그 거대 의석을 가져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지금 윤석열 정부까지 방송법은요. 예. 계속해서 의견이 부딪혀 왔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짧게만 할게요. 예. 자, 우원식 의장님이 중재안을 내신 거 잘하셨죠. 그런데 중재안 내용이 맞습니까? 왜냐하면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 안을 중재안을 내셔야지 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방통위원 그 임명 관련된 거, 그다음에 KBS 이사 그 임명 절차 진행을 중단하라고 합니까? 네. 이거는 국회 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 그 어떻게 행정부의 문제를 끌고 와가지고 중재안으로 전제 조건을 내걸기 때문에 그건 중재안이 아닌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방통위 이야기로 좀 자연스럽게 넘어갔는데요. 여야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놓고도 지금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죠. 이례적으로 인사청문회가 사흘간 진행이 됐어요. 청문회 장면 또 여야 입장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후보자의 뇌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잠깐만요. 뇌구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원합니다. 왜요? 뇌구조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는 게 뇌구조가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뇌구조가 이상하다는 게 어떤 여기까지 뜻이죠? 있고요. 또 검증을 가장한 폭력에 가까운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송 장악을 위한 민주당의 계획하에 이뤄지는 것이다. 반드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후보자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니라 수사기관 포토라인에 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청문 대상이 아니라 이제 수사 대상으로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현장까지 갔어요. 현장 검증. 이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세요?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예. 문제는 법사위의 인사청문 절차가 수사 절차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수사 절차까지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고 네네. 만약에 문제 의혹이 있고 그 의혹이 상당히 객관적인 정황들이 드러난다 그러면 고발하시면 돼요. 수사기관에. 근데 그 고발하는 것 이전에 저렇게 마치 저런 내용들이 의혹들이 사실인장 저렇게 발표하시고 또 모욕 주시고 인사청문법에 보면 협박이나 모욕을 주지 말라고 분명히 적시가 돼 있어요. 네네. 저 부분은 협박이나 모욕을 주는 그 해당 위원들은 본인들이 법 위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훼손죄 이런 걸 떠나서 인사청문법 위반을 본인들이 해가면서 굳이 저렇게 할 이유가 뭐 있죠? 그러니까 인사청문 절차를 통해서 이 사람이 방통위원장으로서 직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증하면 되고 도덕적 검증하면 되는 것인데 마치 망신 주고 예. 단정하고 글쎄 이런 것들이 인사청문 절차에 여태까지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지만 특히나 더한 것이 여기 지금 법제사법위원회가 아니었죠. 예. 과방위 같은 경우에 보면
최민희 위원장도 사실은 유관기관에서 근무했던 분이고요. 그렇죠. 실제 방통위원으로 아마 추천됐다가 임명되지 않았던 그런 전적에 대한 감정적 대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으로서 직무 수행해서 어떤 위법 절차가 있기도 전에 탄핵 운운하고 예. 이거는 사실은 인사청문회를 하는 게 아니고 국정감사, 수사, 그다음에 재판 이걸 다 한꺼번에 하는 것처럼 보였다 제 눈에는. 예, 알겠습니다. 그 탄핵의 명분 쌓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의 이진숙 방통위원 후보에 대한 검사 이 청문회 과정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어떤 생각이세요? 청문회 절차를 좀 뭐 아주 세심하게 한 것이죠. 세심하게. 강도 높게. 그러니까 뭐 청문회의 법적 절차를 어겨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예. 현장 검증 당연히 하게 돼 있습니다. 여야 간사 간의 얘기도 있는 거 간사가 합의 안 해주더라도 위원장 직권으로 해서 현장 검증 가능한 것이고 예. 이게 수사다. 수사라고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진수 후보자 자체가 제대로 자료 제출하지 않으니 결국에는 그 위원들이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현장 가서 검증을 하는 것이고 예. 저는 이진수 후보자 자체가 법인카드를 그렇게 남발해서 MBC 사장이 대전 MBC 사장일 때 그렇게 뭐 아주 무분별하게 쓰고도 예. 아무 뭐 어떤 뭐 떳떳한 내용을 보면 방통위원장이 되면 직급이 훨씬 더 높아지거든요. 예, 그럼 그렇죠. 법인카드 아니더라도 업무 추진비가 상당 부분 많이 나올 것인데 그 또한 이게 고쳐질 것인가라는 의문도 있는 것이에요. 도덕적 부분들이 결여된 상태에서 과연 방통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지켜질 것인가. 저는 방통위원장을 뽑는 게 아니라 법카위원장을 뽑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 좀 정말 이해 안 가는 게 저 뭐 세심하게 검증하는 건 좋은데 그 퇴임하기 하루 전날인가 이틀 전인가 빵집에서 52만 원어치를 혼자 먹었겠습니까 그거를 그런 식의 문제 제기를 글쎄요 그 망신을 줘도 어떻게 그런 망신을 주죠. 자, 이 문제를 좀 한번 지켜볼게요.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글쎄요, 뭐 법인 카드 문제도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MBC 지배 구조를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공영방송 MBC의 지배 뭐가 문제인지를 좀 시청자 여러분한테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뭐가 문제인가? 그러니까 MBC가 공영방송인데 그 회사 자체의 성격은 주식회사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방송문화진흥회라는 것이 주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이제 그들이 사장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사회를 구성하는 거죠. 예. 그 박문진 이사회를 누가 지명하냐면 방통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방통위원회에서 전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야 또 추천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룰이 6대 3인지 뭐 이렇게 다 정해져 있거든요. 예. 그 6의 임기가 이제 곧 오거든요. 8월 12일 날 임기가 종료되고 그럼 박문진 이사를 만약에 여당에서 방통위원회에서 교체를 하게 되면 예. 자연스럽게 MBC 사장이 교체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교체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네네. 자, 이런 상황을 그 민주당은 막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현 MBC 사장이 본인들한테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이죠. 예.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무리한 그 상황을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2인 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2인 체제를 유지하게 되면 새로 오는 방통위원장이 2인 체제의 이 의결 구도를 헌법을 위반해서 했다고 계속 탄핵할 수가 있거든요. 예. 본인들이 그래서 추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진숙 후보자가 저희가 예상할 때는 대통령이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또 탄핵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민주당에서 어떤 방식을 준비하고 제 있어요? 생각에는 꼭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더라도 이진숙 후보자는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탄핵 대상이라고 민주당은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 방통이라는 게 합의제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해서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여야 나름대로의 합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라라는 예. 것들이 이 법의 기본적으로 근간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윤석열 정부에는 2인 체제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만 계속해서 앉혀놓고 본인들이 의결을 많이 해버렸어요. 처음에 이동관 그 당 위원장은 뭐 했습니까? 결국에는 그때 KBS 처리하고 탄핵당할 것 같으니까 먹튀했죠. 그다음에 김홍일 위원장 뭐 했습니까? 결국에는 MBC의 이사 결정 전까지 의결해놓고 또 탄핵당할 것 같으니까 도망갔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진숙 후보자 또 임명할 겁니다. 뭐하고 또 그만둘 것 같습니까? MBC 박문진 이사 임명하고 그만둘 것입니다. 아하. 이런 식의 국정 운영을 하는 거를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이고 민주당이 이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무슨 행위를 하기 위해서 탄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자격 자체에 있어서 이미 미달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발언을 하면 민주당은 이제 한상혁 전 그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요. 특정 방송사의 재승인 점수 조작을 했다는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거 탄핵
아예 생각조차 안 했어요. 자, 이 중체대한 것도 탄핵하지 않으면서 뭘 자꾸 탄핵 운운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방송 조작은 윤석열 정부에서 뒤집어 씌워서 진행했던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나중에 보면 재판 결과 봅시다. 아니 재판 결과를 보는데 일단은 뭐 털어서 먼지를 내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케이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피장파장 전법을 쓸 필요는 아니 없다고 그게 봅니다. 재승인 점수 조작이 털어서 먼지 나는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재판 결과 보시죠. 네, 일단 뭐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 중인 상황이니까요. 지금 과거에 있었던 그 방통위원장 얘기까지 좀 짚어주셨는데 결과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도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요. 친윤계 정점식 정책위 의장 교체 여부를 고심하는 걸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친윤계에서는 1년 임기 보장 이후로 이제 반대라고 있죠.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께서 지금 정책위 의장은 지금 교체하지 않는 것이 정무적인 여러 가지 그 당의 단합 또는 이제 본인이 얘기하신 것처럼 개파 논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왜냐하면 지금 교체하게 되면요 저게 친윤계라고 명명되기 때문에 교체하는 꼴이 돼요. 모양새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같이 이제 쭉 정책을 운영하다가 내 정책 기조하고 안 맞는다. 그럼 교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운영해보고 같이 그 정책위 의장의 업무를 수행해보고 나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 그때 교체하는 것이 개판 논쟁에서 자유로울지언데 지금 왜 하필 교체하는지. 두 번째 의결기구 내에서 이제 9명 최고위원 중에서 정책위 의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5대 4냐 4대 5냐 이런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 한동훈 대표 체제가 흔들린다. 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흔들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걸 이유로 해서 지금 교체하는 것 자체도 마치 스스로 이게 전쟁을 예고하고 방어를 하든 공격을 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굳이 교체할 이유가 뭔가 이거 당원 당규 논란까지 갈 필요도 없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일각에서도요. 이게 당 대표가 이제 글쎄요 이제 지명돼서 했던 비대위원장은 다른 당 대표잖아요. 선출된 당 대표이기 때문에 뭔가 그 임명이 가지는 메시지가 있을 거잖아요. 개혁이면 개혁이다 뭐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라도 정책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냥 그 통상적인 언어로 정치권에서는요. 이 한동훈 대표를 주어로 봤을 때 한동훈 대표가 결정하네 안 하네. 그다음에 친윤을 이렇게 내치는 모습을 하면 이게 부담이 된다. 이게 굉장히 고약한 겁니다. 원래 신임 지도부가 들어서면 그게 임명된 지 한 달이든 하루든 이틀이 됐든 본인 정무직이잖아요. 임명직이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러면은 내려놓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게 신임 지도부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들이 정치의 언어였고 여야를 막론하고 그거는 기본입니다. 근데 기본을 망각하고 본인이 2달 임명된 지 2달밖에 안 됐고 임기가 남았으니까 나 임기 다 채울 거예요라고 하는 그런 정치 상도를 보는 건 전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한동훈 대표의 어떤 정치 상황은 친윤으로 분류되는 정정식 정책위원장을 밀어내는 부분들, 밖으로 내보낸 부분이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됐지만 그건 알아서 결정할 부분이에요. 다만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서 이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냥 김기현 대표 시즌 2구나 겉으로는 뭔가 좀 달라질 것처럼 보였지만 그다음에 또 다른 측면으로는 정치인 한동훈도 별게 없구나. 결국에는 친윤에 새롭게 분화된 신윤의 시작이다. 그러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동훈 대표다.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이 인사 포인트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10초만 말씀드리면 정점식 의원이 혹시나 또 매도당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정책위 의장은 예전에는 런닝메이트를 해서 의원들이 선출했었어요. 근데 바뀌어가지고 당대표가 임명을 하지만 정책위라는 기관은 원내기구입니다. 이게 원래 이제 당내기구가 아니고 원내기구라서 임명 과정도 보면 그 원내대표 협의를 통해서 의원총회 추인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다른 임명직 당직과 다르다 이런 특수성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당정협의회를 총괄하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업무 연속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대표가 결정할 거로 생각을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이게 괜히 또 당정관계나 아니면 또 친한 친윤에 관련된 개파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당대표가 조금 더 신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사무총장 인선 관련해서 일단 인선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상황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김 후보가 이제 민주당 일부 강성 지지층에 점령당했다면서 김두관 후보죠. 이 작심 발언을 이어갔어요. 글쎄 뭐 큰 변화는 없겠습니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김두관 후보의 발언들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으로 받고 있나요? 분명히 김두관 후보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꽤 있어요. 그러니까 예. 제가 늘 말씀드릴 때 당헌당규 개정이 있었을 때 예. 이게 연임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이 아니었냐라고 반대했던 중앙위원이 15.77%입니다. 네. 그러면 15에서 한 20%는 이 부분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편만 안 들면 무조건적으로 당신들은 이재명 대표의 적이야라고 예. 구분하는 당원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민주당을 건강하게 이끄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김두관 후보의 메시지 축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분들이 꽤 있으나 결국에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 발언을 통해서 뭐 판을 흔들거나 예. 그런 상황들은 이미 끝났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1위를 최고위원 1위 할지도 이것도 관심사입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은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